자, 과연 어떤 분이 18위 첫사랑에 올랐을지 공개합니다. 역시.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긴 머리에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 순정 만화 캔디 속의 테리우스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며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렘설렘하게 만들었던 테리우스의 양대산맥.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그라운드 위의 테리우스 안정환입니다. 이 형은 정말 조각이죠. 저봐. 데뷔 이듬해 통상 21골을 넣으며 K리그 MVP까지 수상하는 등 실력까지 출중했던 사기 캐릭터 안정환. 당시 수원의 고종수, 포항의 이동국과 함께 트로이카를 형성해서요. 소녀 팬들을 몰고 다니며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안정환 아저씨? 그분은 테리우스가 아니고 슈퍼마리오잖아요. 라는 10대 분들 엄마 아빠에게 여쭤보십시오. 지금은 구수한 말투와 예능감으로 안흥국이라고 불리는 예능 노망주지만 이분이 한때는 남자 스타들도 기죽일 만큼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완전 싫어. 웬일이야. 1999년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선다는 고 앙드레긴 패션쇼에 김희선, 차인표, 야구선수 이승엽과 함께 서기도 했고요. 2000년대 초에는 광고계까지 접수를 합니다. 배우들 중에서도 최고의 배우들만 찍는다는 화장품 광고! 안 밀려, 안 밀려. 김지원한테 안 밀려. 근데 진짜 안 밀려. 안 밀리네. 대박이네. 이렇게 스포츠계에 안정환 테리우스님이 계셨다면 가요계에는 신성우께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조각이에요. 뚜렷한 이목구비와 우수에 찬 눈빛, 거기에 긴 갈기머리까지 마치 테리우스가 부활한 듯한 완벽한 외모로 1992년 데뷔 직후에 완벽하게 단박에 주목받은 가수입니다. 특히 1994년 발표한 3집 앨범 타이틀곡 서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남성들의 대표적인 노래방 애창곡으로 자리 잡았고요. 저도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렇습니까? 신성우 씨는 뭐 얼마 전에 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뵀는데 네. 지금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탈리아 꽃중년 아재 같은 느낌. 자,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17위 공개합니다. 우리들의 첫사랑 천국? 저거 우리들의 천국이겠다. 그건데 야, 고등학교 이게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거든요. 정말 이 이상 인기가 없었어요. 저 드라마랑 네. 이병헌 씨 나온 드라마랑 저 내일은 사랑. 내일은 사랑. 네. 아무튼 그 두 가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죠. 지금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의 캠퍼스 드라마라고 하면 치즈 인 더 트랩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요. 90년대 진짜 원조 캠퍼스 드라마는 M본부의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고 최진실, 홍학표, 박철, 한석규, 전도연, 염정아, 가무성, 유호정, 이승연. 뭐 이렇게 당시에 이름만 대면 와 하는 배우들은 다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명배우 장동건 역시 우리들의 천국이 배출한 스타인데요. 시즌 1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들의 천국 2기에서 당시 신인 탤런트였던 김찬우, 장동건을 전격 캐스팅했는데 그 결과는 초대박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사를 가진 냉미남 장동건과 재기발랄한 신입생 김찬우를 보며 전국에 있는 숱한 여고생들은요. 대학 가면 저렇게 멋진 선배들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없어. 라며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천국이 꽃미남 오빠들로 여고생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요. 거기에 휘발유를 콸콸콸콸 부은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K본부 드라마 내일은 사랑. 그래. 우리들의 천국에서 비주얼 담당이 장동건이었다면 내일은 사랑은 비주얼 담당이 지금은 월드스타가 된 이병헌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병헌이 청재킷의 이 멋진 청춘 룩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또 두 드라마의 주연들과 함께 감초, 신스틸러들 빼놓을 수 없죠. 김찬우, 김정균 그리고 영한 전도연과 박소연도 라이벌 구도라지 인기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춘 드라마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인공들이 부르는 드라마 OST인데요. 장동건은 우리들의 천국 2기의 OST였던 너에게로 가는 길을 불러서 연기와 노래를 경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각광받게 됐고요. OST 좋았어요. 대단했죠. 너에게로 가는 길은 장동건 씨. 그리고 내일은 사랑 역시 드라마 OST 붐에 동참을 해서요. 출연자였던 김정균, 박소연, 오솔미 등의 솔로곡은 물론 출연자 전원이 함께 부른 우리는 하나까지도 드라마의 재미와 인기를 더 한껏 끌어올렸던 드라마 OST. 오랜만에 드라마 추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이제 15위입니다. 한국의 제임스 딘, 정조각. 태초부터 인간계를 뛰어넘은 신의 비주얼을 가진 배우 정우성. 그의 첫사랑 레전드는 떡잎부터 남달았는데요.
어머. 이게 언제예요?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인근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본전치기였던 이 가게를 한 달 새 사당동의 명소로 등극시킵니다. 그 가게 가면 진짜 잘생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꽃단장한 소녀들로 늘 북새통을 이룬 거죠. 대박. 자, 이후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배우의 꿈을 안고 오디션을 통해 1994년 영화 구미호로 데뷔한 정우성. 자, 그를 전 국민의 첫사랑으로 등극시킨 작품이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의 불타는 가슴에 부채질을 한 정우성을 위한 정우성에 의한 영화, 바로 비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토바이. 자, 비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 있죠? 나에겐 꿈이 없었어. 방황하는 10대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이 명대사. 이 대사가 실제로 정우성 씨가 직접 쓴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비트가 10대 청춘들을 사로잡았다면 20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그의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태양은 없다인데요. 아, 멋졌죠. 자, 권투 선수로 나온 정우성이 주장창 입고 나왔던 바로 저 하와이안 셔츠. 남방. 일명 꽃남방은요. 남자들이 하나씩은 다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저 당시 유행을 했고요. 저게 안 어울려, 우리는. 또 정우성과 원조 브로맨스를 뽐내며 영화 장면마다 화보 포스를 풍겼던 배우 이정재까지 두 배우의 초초 리즈 시절 안구 정화를 제대로 한 영화였습니다. 자, 그 시절 한국의 바람아, 제임스 딘이자 청춘 아이콘 배우 정우성.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는 우리의 첫사랑이, 그리고 끝사랑이 될 배우 정우성 씨의 레전드는 앞으로 쭉 계속될 겁니다.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늙지도 않아요. 네. 그 약간 나이 든 모습이 더 멋지기도 하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했던 게 정우성 씨였어요. 후광이 있지. 제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잖아요. 게스트로 나오셔서 어. 찍었는데 네. 댓글이 다 네. 전현무 무슨 용기로 바로 옆에서 찍었냐고. 목표는 뭐 크게 이슈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슈만 되면 됩니다. 예.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자, 18위부터 이제 3위까지 초기 첫사랑 스타를 만나봤는데 이제 남은 기사는 뭐뭐 있나요? 세 개인데 이제 결정됐구나. 묶음 기사가 하나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한 개짜리 기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 19위가 확정이 됐고요. 네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시조새. 지금 바로 아이돌 전성 시대인데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이돌 그룹들이요, 이들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이돌의 시조새, 살아있는 화석, 바로 뉴키즈 온 더 블록. 원조 아이돌이지. 아유, 저 친구들 다 이제 학부모 됐겠죠. 예. 아, 진짜 좋아했는데. 잘한다. 거의 탭댄스인데. 어머. 예. 이야, 대박이다. 지금 봐도 멋있다. 네, 지금 봐도 멋있다. 원조 짐승남 조던 라이트, 귀여운 미소년 타입의 조이 맥킨타이어. 제가 오늘 조이 맥킨타이어예요. 그래요? 말 안 하면 전혀 모르겠네. 자, 그리고 근육형 미남 도니 월버그 등 프로 매력러 5명이 전 세계 소녀들의 우리 오빠였죠. 90년대 당시 앨범 판매량만 7천만 장 이상. 어우.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억 1,500만 달러. 미국 연예인 소득 랭킹에서 마이클 잭슨, 마돈나, 스필버그 감독을 모두 제치고 당당 1위를 거머쥐는 위엄을 선보이신 분입니다. 또 한국에서의 인기도 당연히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들이 1992년 내한 공연 입국할 때는 팬들이 몰려오면서 공항 전체가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대형 금속 탐지기가 망가질 정도였고요. 공연 전날부터 팬들이 호텔 앞에서 밤을 새우며 스텝 바이 스텝을 열정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사상 최고 역대급의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인기는요, 아이돌 문화가 생소했던 국내 가요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을 때는요, 언론에서 한국판 뉴키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고요. 또 SM의 이수만 사장님이 H.O.T를 결성을 했을 때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벤치마킹했다고. 아. 저때 이제 아재 기구도 많이 유행했죠. NKOB였잖아요. 네. 남궁꾼이라고.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나 NKOB야. NKOB를 딱 보여줬을 때 첫 글자로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가 아재 판독기였어요, 당시에. 그죠? 뉴키즈로 나오면 요새 사람, 남궁부라면 옛날 사람. 그렇지. 자, 이제 어느 게 오늘 1위 기사일지, 어느 게 우리 조영구 데스크의 마음을 또 앗아갔을지 궁금한데 헤드라인부터 좀 볼까요? 자, 농구장에 오빠 부대가 떴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다스림. 내 마음은 정했네. 내 마음도 다스릴세. 내 마음은 정했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그 시절 청춘들은 농구 만화 슬램덩크를 읽고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를 보고 그리고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야발라바 희기야 야발라바 희기야 야바위. 이승환의 덩크슛 흥얼거렸죠. 맞아. 자, 이렇게 농구 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90년대 초중반. 실력은 물론 수련 외모로 농구 1도 모르는 여성들을 농구에 입덕하게 만들었던 농구 선수계의 꽃미남 3인방이 있었으니 첫 번째 선수는 람보 슈터 문경은이었습니다. 아우. 대단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 아우. 세 번째 산소 같은 남자 이상민이 주인공입니다. 인기 많았지. 자, 이들이 그 유명한 전설의 Y대 농구부로요. 이 세 오빠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날이면 마치 지금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전쟁처럼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고요. 그야말로 경기장은 플랜카드를 소녀 팬들이 가득했고요. 울 오빠를 응원하는 팬들 때문에 심판의 휘슬 소리가 묻힐 정도였던 맞아. 사실 지금 관중의 함성 때문에 저희가 이 대화하기도 좀 힘들 정도 아닙니까? 당시 Y대 꽃미남 3인방이 받았던 팬레터는 하루에 무려 1000통이 넘어. 와. 서울 서대문구 우체국에 Y대 농구부를 위한 전용 차량이 따로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들 한 번이라도 볼까 싶어 Y대 체육관 주변을 지키고선 팬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체육관부터 대학교 교문까지 소녀 팬들의 줄이 쭉 이어져 있었고요. 이들이 지냈던 Y대 동문 쪽에 있던 숙소 역시 새벽까지 목 빠져라 오빠들을 기다리는 팬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농구계 꽃미남 3인방이 소녀들의 좌심방 우심실에 입주한 바로 그때.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12위입니다. 여심저격수 엑스언입니다. 90년대 청춘들을 대표하는 단어죠. 바로 X세대. 연예계의 이런 X세대의 최선두에 선 개성 끝판왕 X언니가 있었으니 배우 신은경입니다. 맞아. 기억나죠? 아, 깻잎머리. 전 1994년 방영된 종합병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대 배우로 나왔던 연하남 후배 역할에 구본승으로 이때 중성적이고 털털한 레지던트 이정화 역을 맡았던 신은경은 짧은 숏커트 머리에 털털한 말투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씩씩한 모습으로 전에 없던 남자 같은 여자 캐릭터를 선보여 화제를 몰았는데요. 당시 신문에는 신은경 신드롬, 그 정체는 무엇일까? X세대 대명사 신은경, 올 연예계 휩쓴 신데렐라 이런 기사가 연일 대서특필 됐고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촬영장에는 사랑해요 신오빠 라고 소리치는 오빠 부대가 항시 대기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으로 번져서요. 미용실에선 신은경 머리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소녀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 당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왔던 면도하는 여자 CF는 두구두구 회자가 됐습니다. X세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은경 씨를 말고 저는 김원준 씨 생각 많이 나거든요. 치마바지? 네, 치마바지. 무슨 사내놈이 죽대도 없이 저렇게 치마 입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야. 예전 힙합 막 유행할 때는 앞정 청바지에다 신발 박아서 그치, 그치. 왜냐면 힙합 그걸 안 바지 하면 막 밟히니까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아니 그리고 입다 보면은 여기가 터널 모양으로 청바지가 해져가지고 뜯어지죠. 맞아.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이제 11위입니다. 아이, 전기자원 난리 났네. 아 너무하네. 완전 릴레이인데 이거. 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한석준인데 평소에. 아니 근데 내가 저 최고로 꼽은 건 아직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하나 남았다. 요즘은 국민 첫사랑 하면은 수지가 떠오르시죠. 사시겠죠? 그런데 80년대는 하이틴 스타의 대명사 이상하 씨입니다. 이상하 최고였잖아요. 인정. 진짜 깜찍함이 흘러내린다. 어머 저 눈 봐봐. 그 당시 이상하의 실물을 본 청춘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아이돌 100명을 합쳐놔도 못 따라갈 외모였다. 라며 마치 신인류를 만나듯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 팬들이 자신의 방 한 면을 죄다 이상하 브로마이드로 소비한 건 물론이고요. 첫사랑 스타의 책받침 모으기.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져왔어요? 그 책받침들을? 그럼. 문방구에서 50원 주면 코팅해줬거든요. 이상하 씨. 어우 이뻐 어머머. 진짜 이쁘네. 얼굴 위에다 안 쓰고 귀퉁이에다 썼어 이렇게. 자 그리고 수지가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을 했듯이 이상하를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당당히 만들어준 작품 1987년에 방영된 K본부의 캠퍼스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 참고로 이 드라마도 당시 스타 등용문으로 불렸는데 이상하 외에도 최수지, 최수종, 이미연, 손지창, 손창민, 안정훈, 최재성까지 당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들은 총출동했고요. 그리고 당시 그녀가 출연한 광고 수가 정말 전무후무한 CF 편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5편도 아니고요. 50편도 아닙니다. 500편이 넘습니다. 우와.
그 중에서도 이상하면 딱 떠오르는 광고가 있었으니 바로 의류 브랜드 이렌땡 CF입니다. 기억난다 저거. 변진섭의 희망사항 노래말에 딱 맞는 지금 봐도 호불호에 불호 1도 없는 남자들의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3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롭대의 아담껌인데 상하 누님이 그 CF 원조 모델이었습니다. 네. 정말 국보급 레전드인 이상한 누님. 누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첫사랑이에요.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0위 공개합니다. 15초 여신. 때는 바야흐로 1988년 독보적인 여신 외모로 쌍문동 남정네들 뿐 아니라 전국의 남심을 훔쳐간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이미연. 그녀가 당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걸린 시간 단 15초. 바로 이 광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아우 표정 봐. 저 남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표정 봐. 나오면 1초라도 놓칠세라 시선 고정. 이미연이 우리 누나면 얼마나 좋을까. 1987년 17살의 나이에 미스 롭대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한 이미연은 이후 갓땡 초콜릿 광고뿐 아니라 롭대 제과의 노타땡 껌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는데요. 저 광고에서 풋풋하고 앳된 외모와 청순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이미연 껌 광고로 남성들의 마음을 쿵쾅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 개봉된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에서는 그야말로 1등만을 강요받는 모범생 이은주 역을 맡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와 같은 명대사를 남기며 제2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자, 이렇게 드라마, 영화, 광고를 넘나들며 남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원조 국민 첫사랑 이미연. 지금까지도 세월을 비껴간 듯한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 스타들의 이상형으로 자주 손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순 가련 또는 섹시로 양분화되던 여배우들 사이에서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대중들의 호감을 얻은 국내 톱배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맥라이언 최진실 씨입니다. 아 맞아요. 그녀는 1988년 데뷔 직후 찍은 단 한 편의 CF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CF죠. 남편 퇴근 시간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저거 획기적이었지. 다른 채널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건 혁명이었어. 어머니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아빠는 그 조그마한 걸로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평화를 불러일으켰던. 네. 예. 아무튼 저 마지막 장면에 나온 명대사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부분 덕분에 이 삼땡전자는 가전제품 부문에서 판매 1위를 휩쓸며 엄청난 광고 효과를 봤고요. 이후에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품 광고를 거의 최진실 씨에게 맡길 정도로 그녀를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국민적인 인기를 실감나게 해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1992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역대 시청률 톱 50 TV 드라마를 바탕으로 최다 주연 배우를 조사했는데요. 최진실 씨가 1992년 약속, 질투, 93년 폭풍의 계절, 97년 그대 그리고 나, 별은 내 가슴에, 99년 장미와 콩나물까지 총 6편의 TV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등장해서 최다 주연 배우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 국민 배우로 인정받게 된 거죠. 이렇게 CF 스타에서 대한민국 드라마와 영화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배우 고 최진실. 지금은 비록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첫사랑 스타입니다. 나를 밤잠 못 이루게 했던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식구 7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귀신. 요즘 세제일귀라는 말 많이 쓰는데 원조는 이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귀신 왕조연이죠. 천녀 유혼 하나로 아시아 전역의 첫사랑이 된 여배우 왕조연. 그런데 놀랍게도 왕조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천녀 유혼은 1987년 국내 개봉 당시에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왕조연은 완전히 무명이었고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비디오가 나올 즈음 우연히 영화 속 섭소천, 즉 왕조연을 본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 영화를 꼭 봐야 해! 라고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왕조연의
미모를 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남학생들이 뒤늦게 재개봉관을 찾아갔는데 당시 팬들의 말에 따르면 극성스러운 남자 팬들은 스크린 속의 왕조연을 찍기 위해서 상영 중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했고요. 또 머나먼 이국의 그녀에게 영어와 한자로 펠레터를 보내기 위해서 강제 외국어 공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관 관람을 놓친 남학생들은 비디오를 끼고 살아서 삼국지가 아닌 천녀원을 3번 이상 보지 않은 친구와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쁘다 왕조연. 그런데 이 영화 속에요. 당시 순진무구한 남학생들을 단체 멘붕으로 몰아넣은 장면이 있었으니 정말 저 영상이 그냥 키스가 아니라 산소 공급이었죠. 저 넋을 잃은 장국영의 표정이 바로 그 당시 우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왕조연 유덕화가 누구길래라는 헤드라인으로 왕조연의 방한 계획과 출연 예정인 6개의 국내 방송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주윤발의 그 우유스 음료 CF, 왕조연이 우유스의 라이벌 크리미의 CF 모델이었습니다. 참 예뻤다. 다 했어요. 크리미. 1989년도에 이 음료 광고에 출연해서 당시 한화로 무려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8, 90년대 중화권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활발히 활동하던 왕조연은요. 2002년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는데요. 맞아, 갑작스러웠죠. 최근에 본인의 SNS에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변치 않는 미모로 지금은 나이 지긋해진 아재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쿵하게 했다고 합니다.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옵니다. 납니까? 끝났나요? 아 너무하네 진짜. 끝났나요? 야, 전 기자가 오늘쯤은 별 하나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꼴찌인데 이거. 1980, 90년대를 평정한 세계 3대 미녀가 있습니다. 섹스 심볼의 브룩 쉴즈, 청순 글래머의 힐 케이스, 그리고 원조 청순녀이자 원조 책받침 스타! 남학생들의 첫사랑이자 로망의 아이콘, 소피 마르소입니다. 하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외모에 보이시한 매력까지 모두 갖춘 그녀는 청춘물 영화에서 10대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700대 1의 경쟁률이라는 말에 큰 기대 없이 지원서를 쓱 밀어넣었는데 단박에 캐스팅이 돼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13살 소녀를 단번에 붐업시킨 영화는 이 영화죠. 라붐입니다, 라붐. 사춘기 청소년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주 테마였는데요. 이 영화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요? 또? 딴다란, 딴다란. 설마. 머리가 너무 얼굴 큰데요? 길어가지고 헤드폰이 짧네요. 머리가 너무 큰데. 손님 이게 좀 늘려야겠는데요? 예. 자 이러면은 이제 이거 끼자마자 마르소는 빵 눈을 떠야죠. 자 다시 한번 연기 들어갑니다. 딴다란. 뭘 보고 있어야 돼, 딴 거. 딴 거 보. 딴 거 보고 있어요. 딴다란. 따라란. 정말 바보랑 연결하려니. 아유. 자 원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아우. 저 얼굴 어떡할 거냐. 어머. 이때 숨이 멎었어요. 당시 남학생들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확 지폈는데요. 이 영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청춘의 아이콘이자 단숨에 글로벌 하이틴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애정문화 정책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고딩들의 사교장을 롤러장으로 정착을 시켜버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절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소피 마르소 신드롬 뒤에 대반전은 라붐이 당시 한국 영화관에서는 개봉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본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본 거야? 그랬나 진짜? 1989년 K본부 TV에 특선 영화로 방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가 나온 지 33년 만인 2013년에 한국에 1탄이 첫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끼세요. 잘 안 들리지 않아요, 지금? 예. 아니, 안 들리면 빼면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 참. 1989년에 당시 럭키금땡에 기억납니까, CF? 햇소리 화장품 인형 아니야? 아르드바 드방 화장 CF를 찍기도 했는데 당시 외국인 CF 모델 시초했던 홍콩 배우 주윤발은 1년 출연 계약금이 9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녀의 개런티는 2배가 넘는 2억을 그 당시에 2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로망이자 책받침 여신 소피 마르소 누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실 그 소피 마르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라붐을 이은 대표작 You Call It Love. You Call It Love. 예. 또 기억나는 뭐 영화 주제곡 있습니까? 저는 저 시대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영화 주제곡은 라밤바입니다. 갑자기 흐름을 깨는데. 아 진짜 되게 다르지만 자, 좋습니다. 기억난다. 아, 라붐의 또 추억에 흠뻑 빠지셨는데. 라붐의 추억으로 전 기자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털었습니다. 자,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19, 5위로 넘어가. 명불허전 원조 로코퀸. 공블리 예스먼들, 믿고 보는 공효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코의 여왕 정유미, 신흥 로코 여신 서현진. 이렇게 요즘 신 로코퀸들이 여럿 있지만요. 태초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했던 원조 로코퀸이 있었으니 김희선입니다. 아, 장면들 기억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방송계 PD들이 뽑은 실물이 가장 예쁜 연예인 1위, 성형 의사가 뽑은 최고의 미인 1위, 가장 키스하고 싶은 입술을 가진 연예인 1위, 함께 가을 여행 가고 싶은 연예인 1위. 이렇게 뭐든 했다 하면 모조리 1위에 랭크되며 90년대 대한민국을 김희선 월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공룡 선생, 목욕탕집 남자들, 컬러, 프로포즈, 세상 끝까지 미스터 큐, 해바라기, 토마토, 안녕 내 사랑까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족족 평균 시청률 30% 이상의 대박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로코퀸에 등극했고요. 또 로코퀸답게 당대 남자 톱 배우들과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류시원, 정준호, 김호진, 김석훈, 고수, 권상우, 이동건 등등. 특히 1998년에는 청춘스타 김민정과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미스터 큐를 통해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김희선이 극중에서 착용했던 곱창 머리끈, 두꺼운 머리띠 같은 패션 아이템들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한 것은 물론이고요. 극중 김희선의 취미였던 방울토마토 화분 키우기부터 김희선의 장난감 요요까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저거 했어. 아, 김희선 씨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나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진짜 김희선이 1등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싣고 이제 4위입니다. 야 아, 그래요. 이영애? 산소구나. 이영은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1990년 투땡 초콜릿 CF로 데뷔했을 그때부터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 장면. 야. 야, 진짜 이쁘구나. 보시는 것처럼 잠깐 얼굴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갑오브 갑입니다. 청순 끝판왕의 모습으로 문남성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요. 그로부터 1년여 후 산소 같은 여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광고가 바로 이 광고고요. 아, 목소리 그대로네. 이 광고로 이영애가 단번에 남성들의 로망으로 굳히게 들어갔고요. 도시적이면서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영애는 비누, 샴푸, 화장품, 식품, 커피, 카드, 통신사, 정수기, TV, 냉장고, 아파트 등등등 이렇게 2010년 기준 17년간 약 240여 편의 광고에 출연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독보적인 CF 퀸에 등극한 그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전드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뭐 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뭐 갈아먹는 것도 하시잖아요. 네. 하는 거. 그때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응답하라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싣고 3위 공개해 주세요. 아, 이 중에 뭘까? 오! 비공식 이상형이래. 현무야, 너는 이상형이 누구야? 저는 이제 떨려. 진지하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대만 영화에 그분을 참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청초하고 내지는 지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이런 여성들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하. 섣불리 밝힐 수 없었던 비공식 이상형은 단언컨대 이 누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데요? 바로 섹스 심벌의 대명사 마돈나와 샤론 스톤. 인정. 이상형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은 납니다. 콩닥콩닥 숨을 못 쉬었던. 그녀가 이렇게 전 세계 남심을 사로잡은 섹스 심벌이 된 데에는 바로 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4년 미국 음악 전문 채널인 땡TV에서 라이크 버진을 열창하던 마돈나는 순백의 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무대를 마치 안방인 양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이 퍼포먼스를 계기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크러쉬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도 파격적인데? 어머머. 저 때부터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섹스 심벌이 되는 거예요. 저 눈빛 봐.
라이크 버즈는 방송 이후 빌보드 핫 100 중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약 2천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나도 샀어.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의 본능을 깨워준 관능적인 누나 또 한 분 계시죠. 샤론 스톤. 오 마이 갓. 국내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는데요. 원초적 본능은 개봉 100일 만에 오직 서울에서만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초특급 흥행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당시 영화의 인기 척도는 관객 수보다 사실 비디오 가게가 훨씬 더 정확한 인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잣대가 됐는데요. 7주간 비디오 대여 랭킹 상위권을 지키며 가장 많이 빌려본 비디오 1위로 선정을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거 그러니까 그 삭제판 말고 원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화두였어요. 아, 그러나요? 다리 꼴 때 예. 편집된 거는 예. 다리를 꼬다가 이렇게 그 중간이 편집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원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치. 하면은 이제 이랬던. 그렇지. 예. 그래요, 그죠. 온 연들의 가슴에는 이분이 살포시 안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매일. 1994년도에 방영된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여주인공 심은한대. 당시 하이틴 스타들이 총출연했던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는요. 방영되는 월요일, 화요일 밤에는 입시학원의 수업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와. 공개 녹화 현장에 청소년 16,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을 만큼 맞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당대 인기 스타 장동건과 손지창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주인공 정다슬 역의 다슬이 심은하 씨는 긴 생머리에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 그리고 장동건만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며 남학생들의 가슴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새겨졌는데요. 당시 심은하를 캐스팅한 PD는 그녀의 함초롱한 눈빛, 청순 가련한 분위기, 무성형 동양미인의 얼굴을 보고 다슬 역으로 찜을 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드라마로 인해 데뷔 8개월 만에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 저 드라마. 네. 아, 재밌어.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일 공개합니다. 90년대생들의 추억의 놀이터. 1점이에요. 정말. 현재 1등이십니다. 제가요? 예. 점수 제일 높아요, 제가. 야, 지금 현재 1등이네. 세천 1등이야. 요즘 어린이들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용할 때 각종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20대가 된 90년대생들은 어린 시절에 게임, 만화, 소설 등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즐겼습니다. 1997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해 2000년 초반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났던 Y꾸러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 저 야호 저거. 그렇죠. 야호 포털 사이트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 저거 맞아. 너무 그립다. 근데 어린이 전용 그 사이트가 따로 있었군요. 이 포털 사이트가 생긴 후 90년대생들의 공부법 역시 달라졌는데요. 오상진 너 또 공부하라고 게임하지? 아, 아니에요. 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책을 보고 연필로 쓰는 아날로그식이 아닌 게임과 플래시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로 일찍이 온라인 영재 교육에 입문, 영단어 외우기도 인기 캐릭터들과 지루하지 않게 학습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게임으로 하면 맞아. 쉽고 재밌잖아요. 맞아. 그냥 막 쓰고 외우는 게 지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Y꾸러기가 학습 콘텐츠와 단순 게임으로 미취학 아동만 사로잡은 건 아닙니다. 당시 인기 순정 만화책, 로맨스 소설의 각종 연애 정보들까지 수시로 업로드돼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까지 당시 많은 꾸러기가 방과 후에 가방을 던져놓고 가장 먼저 찾았던 온라인 놀이터이자 오락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는 놀기 위해서는 또 노는 데만 갔고 공부가 접목한 데는 없었잖아요. 뭐 이를테면 오락하는 오락실, 만화 보는 만화방, 뭐 비디오 이제 빌려보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디지털 콘텐츠 이게 원조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다양한 콘텐츠를 쏟아내며 인기몰이를 했던 Y꾸러기. 그런데 N사, D사 등 토종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2000년대 후반 Y사의 점유율은 1%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결국 2012년 12월 31일 Y사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Y꾸러기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다른 사이트가 있더라고 해도 그 사이트에서 오래 놀았고 또 추억이 있고 이러면 또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럼. 매일 가던 내가 놀이터가 사라져버린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2018년 Y꾸러기가 10년 전 서비스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되며 완벽 재현됐는데요. 진짜? 있었어? 아쉽게도 복원된 Y꾸러기 사이트에서 게임 같은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고 둘러보기만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90년대생들은 사이트를 둘러보며 과거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와, 이게 또 색다르다. 그 추억을 복원을 시킨 거네요. 네.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10일을 공개합니다. 뭐야 이제 단독 1등? 나 역전당했어. 21점 추가. 이런 기분이구나. 아, 짜증나. 해줘? 아, 3판 해줄게. 아, 이거 스트레스 받네. 야, 이게 남의 거 해주는 재미가 야, 있구나. 이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 막판에, 원래는 막판에만 스트레스 받았잖아. 2021년 3월 한 상품이 재출시된다는 소식에 라떼 인싸틈이 돌아왔다. 김밥에 이게 국룰이지. 많은 누리꾼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추억의 아이템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지? 아, 맞아. 저게 있었어. 나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저도 이제 이 음료수는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료수를 말할 것 같으면 어릴 적에 학교에서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일주일 전부터 고심하며 고른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가곤 하잖아요. 그럴 때 야, 너도 이 음료수야? 그럼 당근이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풍 필수 아이템으로 통했던 어린이 전용 탄산음료 뿌삐 소다입니다. 저는 명절 때 조카 때문에 알았어요, 저거. 아니 근데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많았는데 왜 저게 인기였던 거예요? 1998년에 등장한 뿌삐 소다는 출시 당시 CF의 걸그룹 디바의 외블러를 개사한 CM송 그리고 재미있는 표정의 캐릭터가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게 툭이잖아. 거꾸로 한 거죠? 이거죠. 귀여웠죠? 당시 업계 최초로 245ml 소형 페트병에 담아 출시.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기존 음료수보다 가볍고 들고 마시기도 편했는데요. 무엇보다 다른 음료수들과는 달리 빨강, 파랑, 노랑 등 화려한 색으로 다양한 맛을 선사. 내 동년배들 전부 이거 먹고 혓바닥 알록달록해졌다.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의 뿌삐 소다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 입이 색도 변하니까? 변하죠. 지금 뭐 음료수 패키징이 워낙 다양한데 저 당시에는 이게 앙증맞고 귀여운 페트병이 획기적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사이즈였는데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네. 뿌삐 소다는 출시 한 달 만에 650만 병 판매 돌파. 초절정의 인기를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뿌삐 소다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뉴트로 열풍을 타고 뿌삐 소다가 2021년 3월 재출시 3개월 만에 300만 병이 팔리는 등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야, 못지않네요. 그 추억을 다시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먹었던 추억이 그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추억의 간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한 기자님 좀 무서운데요. 뭘 대답할지. 어릴 때 자주 사 먹었던 간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매점에서 떡꼬치를 팔았었고요. 또 어린 척한다. 아 진짜 왜? 떡꼬치 팔았었고 네. 학교 앞에 왜 그때 소위 어머니들이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 퍼즐 같은 거 맞춰가지고 큰 엿으로 된 게 있었는데 뭐 붕어 모양 엿 있고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칼 있고. 칼 있고. 자, 이렇게 몽글몽글한 추억을 소환하는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간식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먹을 수 있었던 사탕. 이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삽비방 선물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딸기, 복숭아, 사과, 포도 맛의 알사탕이 들어있는 삽비빵 선물은 달콤한 맛에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요. 특히 사탕통이 크고 튼튼해가지고 사탕을 다 먹고 난 뒤에 열쇠나 단추, 실과 같은 잡동사니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제격.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갔다가 들뜬 마음에 사탕뚜껑을 확 열었는데 좌절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 모든 집이 전통 재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진짜. 30여 년간 사랑받던 삽비방 선물은 2013년 단종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2019년에 재출시됩니다. 이후에 편의점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며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와. 한번 사 먹어야겠네 저거. 편의점 한번 가야겠네. 두 번째 추억의 간식은요. 네거리 사탕입니다. 어머. 신호등처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알록달록한 색상을 띠고 있어 일명 신호등 사탕이라 불렸는데요. 딸기 맛, 레몬 맛, 멜론 맛, 소다 맛 색깔에 따라 사탕 맛이 달라서요. 당시 친구와 어떤 색 사탕을 나눠 먹을지 어린이들에게 심도 있는 고민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확실히 그 시각적인 그 알록달록함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사탕의 겉면이 설탕 알갱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욕심내서 한꺼번에 여러 알 먹다가는 입천장이 다 까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옛날 간식들, 어쩌면 달콤한 추억까지 선사한 건 아닐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8위를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보글보글 추억의 맛. 남녀노소 세대 불문, 후룩 쩝쩝 언제 먹어도 맛 좋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어느 순간 사라져서 아쉽고 다시 맛보고 싶은 라면들도 참 많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추억의 라면 중 독특한 맛과 컨셉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라면계 선구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지금도 특유의 고소했던 면발과 매콤했던 국물의 맛이 생생해요 라고 외치는 라면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출시된 B사의 매콤 라면입니다.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매콤 라면. 단 한 방울의 파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승원 씨. 그렇죠. 이름으로 고소하고 차승원 씨의 젊은 얼굴에서 얼마나 옛날인지가 좀 상상이 되네요. 자, 매운콩 라면은 이름 그대로 특이하게 이 100% 콩기름만을 사용해 면을 튀겼다라는 점을 내세웠고요. 면발에 또 콩의 고소한 향이 배어 있어 생라면으로 먹어도 맛있는 데다 당시 건강한 라면이란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매콤 라면을 만든 B사가 라면 사업을 철수하면서 안타깝게 단종된 비운의 라면인데요. 그래서 매콤 라면의 맛을 잊지 못한 많은 소비자들이 꾸준히 재출시를 요청. 그리고 2021년 B사에서 매콤 라면 재출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나오면 바로 먹는다, 매우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라면은 약간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요즘에야말로 정말 프리미엄 라면 많아졌고 수요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시대를 앞서간 그리운 라면이 또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불닭만 라면처럼 매운 라면들이 흔하고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맛있다. 바로 이름부터 강렬하고 매운 빨개면. 기억난다 이거. 이거 좋다. 자, 빨개면은 면발에 빨간 고추 양념을 첨가해 면도 빨간색이었는데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 빨간 면발과는 달리 사고를 베이스로 한 시원 얼큰 칼칼한 국물 맛이 사랑받았습니다. 맛도 빨개요. 얼큰한 하지만 독특한 컨셉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라면들은요.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에 밀리고 치이면서 단종. 근데 저도 저 빨개면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이여 응답하라. 여러분이 다시 맛보고 싶은 라면은 어떤 라면인가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7위 공개합니다. 추억의 마스코트 모모의 귀환. 자,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2020년 12월 한 플랫폼에서 개최한 추억의 마스코트 대회에서 당당히 최종 우승을 차지한 친구입니다. 마스코트 대회. 2020년에? 네네. 자,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자랑스러운 수석 졸업생. 추억의 마스코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헐. 야, 아이고.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부산 대전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아닙니까? 그렇죠. 무려 1,45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매일 저녁 TV에서 엑스포 현황을 소개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는 귀염뽀짝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뭐 굿즈가 많았죠. 뭐 스티커, 노트, 인형. 인형, 펜, 연필도 있었을 거고.
저는 이제 94년에 대학을 갔는데 과 동기 중에 대전 출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술만 취하면 저 엑스포 가봤냐고. 대전 부심. 네. 그러고 이제 저 꿈돌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맞아. 네, 그런 기억들 좀 납니다. 그리고 꿈돌이에게는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까먹으면 안 돼요. 바로 분홍색 꿈순이. 진짜 추억이네. 야, 머리에 핀 달았네. 저 때는 모든 국제 대회를 하면 일단 마스코트가 누구냐 이게 한번 이슈였어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죠. 없어지긴 했을 텐데 꿈돌이 동산이라고 꿈돌이 랜드 그런 놀이공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싹 사라졌어요. 90년대 전 국민의 마스코트였던 꿈돌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아쉽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 추억의 마스코트 대회에서 꿈돌이가 등장하자 마스코트계의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내 어린 시절 추억, 꿈돌이 우승 가자! 1993년을 기억하는 어른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꿈돌이를 재캐스팅, 꿈돌이가 대전의 마스코트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머. 이제는 만박이 아니라 시를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꿈돌이가 팔이 달렸어.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그래도 팔이 있으니까 싸고 다양한 역할이 될 거야. 값싸고 달고 여기 과일 가게 오세요. 춤. 어우, 야, 힙하다. 엄청 힙하다. 재밌는데 이거는? 어우. 저게 바로 그 동네잖아요. 넥스포 했던. 돌아온 꿈돌이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을 소개하기에 앞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ouch, By touch, you're my all time 스킨. to skin. 아, 이거는 댄스곡이 아니죠. 이건 로라장 곡입니다. 디스코 아니에요? 디스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클럽이 있다면 1980년대, 1990년대까지 라떼는 말이야 로라장, 롤러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흥겨운 음악 소리, 그 아래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는 청춘들. 당시에는 롤러장이라는 이름보다 로라장 혹은 고고장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로라장이라고 했죠, 로라장. 허허, 오늘은 또 어떤 숙녀분과 로라 한 바퀴를 달리려나. DJ 오빠, 오늘은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틀어주시겠어요? 단순히 롤러만 탄다고 생각하면 오산. 친구들과 음악에 맞춰 춤추며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건 물론 썸 타는 청춘 남녀들에게는 아주 후끈후끈한 핫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를 가기 위해서 옷을 샀어요.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청 패션이었고 그래서 그놈의 청자켓들을 그렇게 다 입고 왔던 거였고 주말마다 10,000원을 이루는 인기짱 야외 롤러 명소도 많았습니다. 저렇게 했구나. 저희 때 어릴 때는 그냥 동네 공터에서 롤러 탔잖아요. 탔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 스포츠였구나, 그게. 굳이 롤러스케이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당시 여의도 광장 기준 시간당 500원에서 700원에 롤러스케이트를 대여,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자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유행이 좀 바뀌어서 뭐 롤러블레이드? 그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가 차츰 좀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은 보기 어려워요. 인라인에 밀렸죠. 아무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취를 감추는 듯 했던 롤러장이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2010년대에 다시 부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고 문화로 떠올랐는데요. 아, 이게 지금 있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진짜 저는 지금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놀 때도 당연히 좋지만 놀고 집에 와서도 오늘 어땠어? 뭐 이런 대화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엔 많은 분이 꼭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인생 드라마 소환해 보겠습니다.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거기도 그럽니까? 신기한 컨셉이었잖아요. 돈 있고 저 대사가 제일 충격이야. 대망론이 지수라도 이 대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저걸 다르다고 말 못해서 제일 아파. 한석준 씨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시그널. 시즌 2가 나왔으면 하는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들 많죠. 제발 좀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2016년에 방영됐던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씨 주연의 TVN 드라마 시그널. 이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경찰이 무전을 통해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인다는 판타지 스릴러 장르입니다. 하지만 극중 주인공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함께 해결한 사건들은 실제 미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며 몰입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명품 연기 빼놓을 수 없겠죠. 극중 이재한과 박혜영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차수연 형사 역의 김혜수 씨는요. 어리숙한 초짜 새내기 순경과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 형사를 완벽히 소화. 여기에 믿고 보는 김은희 작가의 필력과 김원석 PD의 쫄깃한 연출까지 완벽한 작감배 조합으로 많은 시그널 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아요. 어우, 지금 잠깐 보는데도 완전 몰입되지 않나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 어머머머. 아니 이 살짝을 봤는데 눈물 흘리는 거야? 아니 저 드라마가 다 생각이 나니까. 이 형은 완전 진짜 시그널 왕팬이구나. 아, 되게 좋아했었죠. 정말 좋아했었죠. 네. 많은 시그널 팬들이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그널 시즌 2를요. 그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들을 애타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요. 하나는 말을 하다 말아요? 뭔 소리야? 아, 왜 해? 말 좀 해요. 지금 연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을 애타게 한다니까. 열린 결말. 이렇게 끝을 맺지 않는 열린 결말인데요. 시그널 최종회에서는 주인공 박혜영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의 과거가 바뀌는가 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재한 형사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암시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그널 팬들이 시그널 시즌2 어디까지 왔니? 라며 다시 한번 시그널을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확한 시즌2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만요. 시그널은 너무 애착이 가는 소중한 작품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못다한 얘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싶고 4위 공개합니다. 우리는 모모를 보고 자랐다. 우리 어린 시절 챙겨봤던 만화만큼이나 본방사수의 진심이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TV 앞으로 집합시키고 우리의 웃음을 책임졌던 그 프로그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래 나 이거 이해 탄났으면 좋겠어. 승부. 아스티가 있었어 어떡해. 내 생각에는 각자가 업무 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TV 편성표에 꼭 있었던 시트콤. 동해교 씨 있는 거 봐. 저기 당대 탑스타들 다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턴가 사라져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레전드 시트콤들 소환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시트콤으로 꼽는 게 바로 1998년부터 방영된 S본부의 순풍산부인과인데요. 오지명 배우를 필두로 선우용녀, 박영규, 박미선, 김소연, 송혜교, 김래원 씨 그리고 미다리, 의찬이, 정배까지 어른부터 아역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레전드 에피소드들을 선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잖아요. 3대가 같이 복작 그 모여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는 그런 가족 시트콤이 참 많았습니다. 오지명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자꾸 시트콤 스타로 알고 있는데 연기파 배우잖아요, 원래. 원래 연기파 배우고 액션. 악역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 배역이 인기를 끈 거죠. 반전을 줬으니까. 네. 용용 이걸 많이 했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엔 M본부의 거침없이 하이킥을 시작으로 하이킥 시리즈가 시트콤의 계보를 이어갔는데요. 야동순진이 또. 일단 나가. 대발이 아버지가 야동순재로 뜰 줄이야. 야동순재가 제일 좀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지금도 인터넷에 가끔 호박고구마 영상 올라오잖아요. 호박고구마 요즘 친구들도 이제 그 너튜브로 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에피소드를. 순풍산부인과에 오지명 씨가 있었다면 하이킥 시리즈는 이순재 씨를 필두로 나문희, 정보석 등의 중견 배우와 그리고 정의로, 박민영, 황정음, 신세경, 이종석까지 수많은 젊은 배우들까지 웃음과 때로는 감동을 주는 가족 시트콤에 청춘들의 러블라인이 더해져서 지금의 90년대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패턴이랑 가족 구성이 바뀐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대가족이 흔치가 예전에는 않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그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새로운 형식의 또 새로운 시트콤을 한다면 우리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이 활짝 웃어본 게 언젠가요? 웃음이 필요한 요즘 다시 안방에 시트콤이 돌아오고 웃음꽃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1980에서 90년대 국민들의 드림카는 요 차로 대통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고급 승용차 대명사, 일명 각 그랜빔. 저게 왕이죠. 이 멋있다. 진짜 지금 봐도. 저거는 어느 집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거는 요즘에 뭐 벤빈이 뭐 그런 거보다 더 비싸 보이네. 왜냐면 어릴 때의 그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있죠. 굉장히 비싼 차로 느껴져요. 요즘 차들의 유연하고 스포티한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강인한 느낌의 절도에 있는 이 각이 특징. 외제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상위 1%를 위한 고급 세단으로 통하며 일명 대장님 차로 불렸습니다. 차는 V자석 열면 카폰이 있을 것 같아요. 카폰이 있었죠. 왜냐하면 카폰이 좀 티가 나는 게 이만한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있냐 없냐가 또 달랐어요. 네. 휴게소에서 이거 딱 꺼내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시절 각 그랜비는 그야말로 출세의 증거, 성공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서울로 일하러 간 자식들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저 차 타고 오면 끝난 거지.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맞아. 다 모여요. 그리고 차를 구경하잖아. 구경하고. 아이고 이게 뭐 이러면서 한번 앉아봐도 돼. 자, 고급스럽고 중후한 이미지였던 그랜비는 세대를 거듭하며 디자인도 유려해지고 이제는 아빠 차보다는 젊은 오빠 차로 거듭이 났죠. 하지만 1세대 각 그랜비는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에서 올드카 부분 거래량 3위에 오를 정도로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 그리고 최근 뉴트로 열풍으로 클래식카에 대한 향수와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면서요. 요즘 갖고 다니면 되게 많이 구경들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팔라 그러죠? 돈 많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500하고도 안 받죠. 거의 차를 2억을 줘도 안 줘요, 나는. HE 자동차에서 탄생 35주년을 기념해 옛날 각 그랜비 모습 그대로 만든 컨셉 전기차를 공개. 최근에 공개했죠. 와, 야 멋있다, 이쁘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영화 보면 캐딜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우리한테 그 마음에 그 로망이 그렇죠. 저런 차에 있는 거예요. 이쁘다. 그래서 보면서 사고 싶지. 와 저거는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간발의 차로 이겼네 나를. 아 뭐야.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패션들 어느 브랜드인지 맞춰보십시오. 저건 청바지 브랜드고 왼쪽은. 저 셋 다 알겠네요. 저 맨 오른쪽은 주로 아까 각 그랜비 타고 다니는 자제들이 입고 다녀요. 진짜. 맨 왼쪽은 그래도 좀 쌌는데. 쌌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였고 가운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되게 달랐고. 스타일리시해지죠. 네. 오른쪽은 저거는 96년, 97년 이럴 때 청바지가 30만 원이었어요. 저거는 진짜 비쌌어요. 비쌌지. 먼저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L부터 보죠. 1955년 개봉 영화 이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제임스 딘이 입고 등장. 이 L 청바지는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고요. 이후 1986년 국내에도 소개된 뒤 리피스 그리고 랭피러와 함께 3대 청바지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며 90년대 대한민국 패션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랬지. 네, 저때 저 청바지는 오른쪽 뒤쪽에 이 가죽 패치 벨트 자리에 가죽 패치에 이렇게 불도장 찍은 것처럼 저 로고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멋있었어요. M본부 인기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서 장동건 씨가 입어서 화제가 된 청바지 브랜드 마리피 프랑스와 저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패션 1아이템이었는데요. 특히 이 마리피 청바지는 이 라디오에 상품으로 자주 등장해요. 코너입니다. 1등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요즘 최고급 청바지죠. 마리 프랑스와 저버에서 청바지를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 상품이 셌어요. 네. 저게 진짜 청바지처럼 생기지가 않아서 다들 입고 있으면 이게 뭐야라고 했었어요.
그 로고 보여주려고 상의를 꼭 바지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래야 보이거든요. 그럼.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거 완전 힙한데? 지금 내가 입으면 SNS 좋아요 2,000개 각인데. 직접 입어보지 못했던 90년대 패션에서 신선함을 느낀 MZ세대들이 재출시를 요청. 2005년 국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L 브랜드 역시 16년 만에 한국에서 부활했고요. 이 마리삐 펑스와 저버는 2021년 2월 유명 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 90년대 패션 브랜드의 재출시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돌고 도는구나. 자, 이번에 만나볼 추억은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더폰. 잘 보세요. 아, 저 꾸몄네. 액정을.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 저희 프로그램 있겠지. 커스터마이즈한 거예요. 스타트인데? 2021년 출시된 S사의 폴더블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신 기술에 옛 감성을 더해 마치 예전 폴더폰처럼 꾸미는 게 유행했는데요. 대박이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리고 폴더블 폰 이용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이전, 이 피처폰의 감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근데 저건 일석이조네. 옛날 그 디자인도 가져오고 기능은 또 요즘 거고. 네. 저는 저 오른쪽 거의 원조 버전을 오래 썼었거든요. 딸깍. 네. 그게 전화번호 저장이 1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외우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다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외웠지. 옛날에 외웠지. 자주 거니까. 와, 대박이다. 자, 지금부터 다시 만나고 싶은 대표적인 피처폰들을 쫙 꺼내보겠습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이 쓴 폰도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가로 본능 있나? 자, 먼저 일명 벽돌 폰들 사이에서 1996년 혜성같이 등장한 M사의 스타 B. 한기자님의 저의 첫 번째 핸드폰이었죠. 딸깍. 스타 B는 기존 휴대폰의 약 2분의 1 크기로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휴대성을 자랑. 휴대폰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야, 이거 가로 본능. 나 이거 썼어. 열고 돌리기. 자, S사의 일명 가로 본능 폰은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고요. 이듬해 출시된 M사의 레이저 폰은 단조로운 무채색의 살비, 라임, 핑크처럼 유니크한 색상으로 그 시절 멋쟁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레이비를 썼었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이야 휴대폰들을 모델명으로 부르자면요. 라떼들이 쓰던 피처폰들은 다 애칭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광고 모델의 이름을 딴 일명 이오리폰. 또 보아라폰, 김연아폰인데요. 맞아. 폴더형 피처폰을 거쳐 검은 본체에 터치패드를 탑재. 2005년 출시된 일명 L사의 초콜릿폰은 위로 이 밀어 올리는 슬라이드 형식이 특징이었고요. 맞아. 저렇게 꾹꾹 누르는 버튼도 그립다. 감압식이었죠. 그리고 저 때는 벨소리가 그 좀 한정돼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음악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나오는 16화 못 들어요. 그런 거. 실로폰으로 치는 것 같아. 근데 가끔 그게 좀 그립기도 해요. 그립지. 네.